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월 29일 해외 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리 생제르맹 대 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파리 생제르맹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스타 의존도를 줄이고 조직력과 젊은 에너지를 앞세운 팀으로 변모했다. 홈파르크 대 프랑스에서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여 승점 16점을 만든다면 복잡한 경우에 수없이 파리 안에 안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PSG의 공격 핵심은 프랑스의 미래 브래들리 바르콜라다. 좌측면을 허무는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은 뉴캐슬의 측면 수비를 붕괴시킬 제1옵션이다. 우측의 우스만 덴벨레가 보여주는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메이킹은 꽉 막힌 흐름을 바꿀 열쇠다. PSG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뉴캐슬을 가두어 놓고 좌우 윙어의 개인 전술과 컷백을 활용해 득점을 노리는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뉴캐슬은 에디 하우 감독의 지휘 아래 특유의 강도 높은 압박과 직선적인 역습으로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원정 경기라는 부담이 있지만 과거 PSG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좋은 기억을 되살려 파리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노린다. 뉴캐슬의 키플레이어는 중원의 사령관 브루노 기마랑이스다. 다만 그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혹여나 미출전 시 팀에게는 적잖은 타격이다. 공격에서는 윙어 앤서니 고든이 스피드를 앞세워 PSG의 배후를 끊임없이 위협할 것이다. 뉴캐슬은 무리하게 맞불을 놓기보다는 수비 라인을 단단히 구축하고 간결하고 빠른 역습 한 방으로 파리의 악몽을 재현하려 할 것이다. 승점 13점의 두 팀이 만난 만큼 대단히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다만 객관적인 스쿼드 퀄리티는 분명 PSG가 우위에 있다.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특히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홈이점은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PSG는 홈에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이며 뉴캐슬은 유럽 대항전 원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PSG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며 리드할 것으로 보인다. 끝내 홈팀 PSG가 뉴캐슬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갈라타사라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맨체스터 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휘 아래 이번 시즌에도 유럽 최강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승점 13점은 16강 직행을 장담할 수 없는 점수이기에 마지막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승점 16점을 만들고 탑8 안착을 확정 지으려 할 것이다. 에티하드에서의 맨시티는 자비가 없기로 유명하다. 시티의 파괴신은 괴물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이다.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골 냄새를 맡는 능력은 갈라타사라이 수비진을 초토화할 제1옵션이다. 에이스 필 포든의 사이 공간 침투와 드리블은 밀집 수비를 깨는 열쇠다. 다만 중원의 지배자 로드리가 결장하는 부분은 팀에게도 아쉬운 일이다. 맨시티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며 반코트 게임을 펼칠 것이고 측면 흔들기와 컷백을 통해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갈라타사라이는 오칸 부루크 감독 체제에서 화려한 스쿼드를 앞세워 이번 시즌 UCL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은 유력하지만 에티하드 원정에서 승점을 딴다면 16강 대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갈라타사라이의 미들맨은 특급 스트라이커 빅터 오시멘과 마우로 이카르디다. 그들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제공권 장악 능력은 라인을 올린 맨시티의 뒷공간을 공략할 치명적인 무기다. 튀르키예의 엔진 바르시아 알페르 일마즈에 지칠 줄 모르는 활동량과 돌파는 역습의 선봉장이 될 것이며 중원 싸움소 루카스 토레이라의 헌신적인 수비가 맨시티의 패스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 갈라타사라이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버스 2대를 세운 뒤 오시멘을 향한 롱볼 한 방이나 세트피스로 기적을 꿈꿀 것이다. 전력 차이와 홈 이점이 너무나 뚜렷하다. 갈라타사라이가 터키 홈에서는 무서운 팀이지만 에티하드 원정에서 맨시티의 조직적인 압박과 패스워크를 견뎌내기는 역부족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맨시티는 16강 직행이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 이 경기를 무조건 잡고 가려 할 것이다. 갈라타사라이가 오시멘을 앞세워 한 골 정도는 만회할 수 있겠으나 맨시티가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인테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도르트문트는 니코 코바치 감독 체제에서 홈 경기만큼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승점 11점은 플레이오프 진출의 안정권이지만
홈에서 인터 밀란을 잡고 승점 14점이 된다면 득실차에 따라 8위권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도르트문트의 지휘자는 율리안 브란트다.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경기 조율은 인터 밀란의 300 수비 사이 공간을 공략할 핵심 열쇠다. 최전방 세루 기라시의 득점력과 연계 플레이는 필수적이며 카림 아데에미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측면을 흔들어야 한다. 도르트문트는 8만 관중의 압도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특유의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으로 인터 밀란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일 것다. 이어서 원정팀 인터 밀란은 크리스티안 키부 감독의 지휘 아래 유럽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3-5-2 시스템을 구사하는 팀이다. 승점 12점으로 도르트문트에 근소하게 앞서 있으며 이 경기에서 승리의 승점 15점을 만든다면 타 구장 결과에 따라 16강 직행 티켓을 거머쥘 수도 있다. 인테르의 심장은 캡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다. 그의 투쟁심 넘치는 움직임과 결정력은 도르트문트 수비진의 악몽을 선사할 수 있다. 파트너 마르쿠스 튀랑의 피지컬과 스피드는 역습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다만 중원의 핵심인 하칸 차라노올루가 결장하는 것은 팀에게 적잖은 타격이다. 인터 밀란은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수비 밸런스를 단단히 하고 윙백 페데리코 디마르코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투톱의 역습 한 방으로 실리 축구를 구사할 것이다. 전술적 완성도와 선수들의 노련미는 인터 밀란이 앞서지만 지그날 이두나 파크 원정은 유럽에서 가장 어려운 원정 중 하나다.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 전력상 인터 밀란이 뒤지지는 않지만 풀전력이 아닌 상황 속에서 치르는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는 분명 쉽지 않다. 끝내 노란 벽의 기세를 탄 도르트문트가 신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레버쿠젠 대 비아레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레버쿠젠은 카스페르 듈만드 감독 체제에서 여전히 유기적인 패스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나 이번 시즌 UCL에서는 무승부가 많아 확실하게 치고 나가지 못했다. 현재 승점 9점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한 점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만약 패배할 경우 득실차에 따라 24위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만 한다. 레버쿠젠의 키플레이어는 파트리크 시크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알렉스 그리말도의 파괴적인 오버래핑도 측면을 지배할 강력한 무기다. 레버쿠젠은 홈이점을 살려 일방적인 점유율 우위를 점하고 소나기 슈팅으로 다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며 처참하게 무너졌다. 1무 6패라는 성적표는 유로파리그의 제왕이라 불리던 그들의 명성에 큰 오점이다. 이미 탈락이 확정되었고 리그 성적도 중요하기에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으나 1승도 없이 대회를 마감하는 굴욕은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비아레알의 중심은 키는 알베르토 모레이로가 쥐고 있다. 그는 이 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며 공격까지 적극 가담한다. 베테랑 제라르 모레노의 경험과 마무리 능력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비아레알은 전력차를 인정하고 수비에 치중하다가 레버쿠젠의 공격이 끊겼을 때 역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할 것이다. 동기부여와 경기력, 장소까지 모든 조건이 레버쿠젠을 향해 웃어주고 있다. 레버쿠젠은 플레이오프 상위 시드 배정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반면 비아레알은 이미 탈락해 전의를 상실한 상태다. 특히 레버쿠젠의 강력한 윙백 공격을 비아레알의 측면 수비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레버쿠젠이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레버쿠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보데글림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 체제에서 더욱 공격적이고 유연한 전술 변화를 꾀하며 순항하고 있다. 승점 13점은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적이나 16강 직행을 위해서는 승점 16점이 필수적이다. 홈팬들 앞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복잡한 플레이오프 라운드를 건너뛰려 할 것이다. AT 마드리드의 지휘자는 앙투안 그리에즈만이다. 공격전 지역을 누비는 그의 축구 지능과 왼발 킥은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지만 이러한 그는 부상으로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고 이는 팀에게 적잖은 타격이다. 또 다른 최전방 공격수인 알렉산데르 쇠를로트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거미 훌리안 알바레스의 왕성한 활동량과 전방 압박은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힐 것이다. 아틀레티코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질식시키고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로 다득점을 노려 16강 직행을 자축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FK 보데글림트는 셰틸 크누트센 감독의 지휘 아래 4-3-3 공격 축구로 유럽 무대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나 객관적인 전력의 한계를 실감하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승점 6점인 상황에서 이 경기에서 승리의 승점 9점을 만든다면 타 9장 결과에 따라 기적적으로 24위 안에 들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다. 보데의 핵심은 캡틴 파트릭 베르그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팀의 중심을 잡고 패스를 뿌려주는 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보데글림트는 원정이고 상대가 강팀이지만 무승부로는 탈락이 확정적이기에 라인을 내리기보다 특유의 맞불 작전으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전력 차이는 물론 홈이점이 너무나 크다. 시메오네 감독의 AT 마드리드는 홈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를 때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발휘한다. 보데글림트가 인조 잔디가 아닌 천연 잔디 원정에서 그것도 마드리드의 압박감을 견뎌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보데글림트가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AT 마드리드의 날카로운 역습에 배후 공간을 내주며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끝내 아틀레티코가 큰 어려움 없이 완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6번째로 벤피카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벤피카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며 벼랑 끝에 몰렸다. 승점 6점으로는 탈락이 확정적이지만 거함 레알 마드리드를 잡고 승점 9점을 만든다면 득실차나 승자승에 따라 기적적으로 24위 안에 진입해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신락같은 희망이 있다. 벤피카의 키는 파블리디스가 쥐고 있다. 팀 공격의 선봉장인 그의 결정력이 살아나야만이 팀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골키퍼 아나톨리 트루비는 레알의 소나기 슈팅을 막아내야 한다. 벤피카는 무승부도 의미가 없기에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으며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리스본의 기적을 꿈꿀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도 챔피언스리그 DNA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승점 15점은 16강 직행을 장담할 수 없는 점수이기에 확실한 탑8 안착을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하다. 레알의 창끝은 세계 최고의 선수 킬리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다. 벤피카가 승리를 위해 라인을 올리는 순간 이들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은 벤피카의 넓은 뒷공간을 유린할 것입니다. 중원의 사령관 주드 벨링엄의 박스2 박스 움직임과 클러치 능력은 경기의 차이를 만들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치명적인 역습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려 할 것이다. 벤피카의 동기부여가 상당하지만 전술적 상성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벤피카는 반드시 이겨야 하기에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역습에 최적화된 레알 마드리드에게 최고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상대가 조급해질수록 더 냉정하게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벤피카가 초반 기세로 득점을 기록할 수도 있겠으나 레알 마드리드가 파괴력을 앞세워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7번째로 프랑크푸르트 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가에서는 경쟁력을 보였으나 이번 UCL 무대에서는 강호들과의 격차를 실감하며 고전했다. 승점 4점으로는 24위 진입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홈팬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물러날 수는 없다. 프랑크푸르트의 키플레이어는 요나탄 버카르트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부상으로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으며 이는 팀에게 적잖은 타격이다. 이뿐 아니라 부상자 명단이 짧지 않은 만큼 팀에게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이다. 프랑크푸르트는 잃을 것이 없는 만큼 홈 관중들의 압도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맞불 작전으로 토트넘을 당황하게 만들려 하겠지만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어서 원정팀 토트넘은 닭공 철학이 유럽 무대에서도 통함을 증명하고 있다. 승점 14점은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적이나 16강 직행을 위해서는 승점 17점이 안정권이다. 토트넘의 키플레이어는 히샬리송지 안드라지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스피드 레이서 미키 판더펜의 수비 커버 범위는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토트넘은 원정이지만 라인을 내리지 않고 특유의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경기를 주도하며 다득점 승리를 통해 16강 직행을 자축하려 할 것이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토트넘이 훨씬 강력하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미 탈락이 확정돼 동력이 떨어진 반면 토트넘은 16강 직행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다.
특히 히샬리송을 필두로 한 토트넘의 공격진은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프랑크푸르트를 공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다만 도이체 방크 파르크의 원정 분위기는 지옥과도 같아 초반 실점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 토트넘이 전후반 내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토트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나폴리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나폴리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 특유의 카리스마로 팀을 이끌고 있으나 이번 시즌 UCL에서는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며 벼랑 끝에 몰렸다. 승점 8점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점수다. 만약 패배한다면 승점 8점에 머물러 득실차나 승자승에 따라 충격적인 예선 탈락을 맛볼 수도 있다. 나폴리의 키는 라스무스 호일룬이 쥐고 있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중원의 살림꾼 스콘 맥토미니의 박스 침투와 투쟁심이 첼시의 기술적인 미드필더들을 괴롭혀야 한다. 나폴리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특유의 선 굵은 역습 축구로 첼시의 뒷공간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첼시는 리암 로세니어 감독의 지휘 아래 젊고 역동적인 스쿼드로 유럽 무대를 누비고 있다. 승점 13점은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적이나 16강 직행을 위해서는 승점 16점이 안정권이다. 험난한 플레이오프 라운드를 피하기 위해 나폴리 원정이지만 승리를 노린다. 첼시의 마에스트로는 콜 파머다. 그의 창의적인 킬패스와 아이스콜드한 결정력은 첼시의 강력한 무기다. 다만 그는 오늘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혹여나 미출전 시팀으로서는 타격이 작지 않다. 중원의 행모이세스 카이세도와 엔조 페르난데스의 경기 조율은 나폴리의 압박을 풀어내고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첼시는 무리하게 맞불을 놓기보다는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통제하고 세밀한 부분 전술로 득점을 노릴 것이다. 마라도나 스타디움 원정은 잉글랜드 팀들에게 악명 높은 곳이다. 나폴리는 패배하면 탈락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선수들의 투쟁심을 극대화할 것이다. 특히 콘테 감독은 이런 단판 승부 성격의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 풀전력이 아닌 상황 속에서 치르는 나폴리 원정 경기는 아무리 첼시라 할지라도 달갑지 않다. 이번 경기 나폴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